그러면 지금부터는 로컬 네일 마이 잡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대표님, 네.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고등학교까지는 이 경남 지역에 있다가 누구보다 더 서울을 동경했던 한 청년이었는데요. 대학생활 동안 서울에 2년 정도 거주를 했었는데 집, 학교, 알바 이렇게 다니면서 너무 기계 부품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그런 생활이 되게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도심의 청년들과 또 함양의 지역민들을 연결해서 함양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계시는데요. 숲속 언니들입니다. 어떤 네. 일을 하는 곳입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알게 된 이후로 우리가 한번 지역의 청년들을 모아보는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6월에 뉴스에 출연을 하셨었어요. 화면으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네네. 그 당시 프로그램이 고마워 할매라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고마워 할매는 시골 할매와 도시 손녀의 맛있는 이야기라는 컨셉으로 시골 할머니가 도시 손녀들에게 맛있는 레시피를 알려주시면서 두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청년들도 와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머니들과 함께 농사도 지어보고 또 음식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봤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1, 2, 3기수에 참여했던 청년들 중 한 80%에서 90%가 다시 자기의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 주변 분들이 되게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 되게 편해 보인다. 저희의 지역에 대해 마음에 들어 했고 네. 이 프로그램 너무 만족을 많이 해가지고 청년뿐만 아니라 할머니도 왜 우리 마을에 또 안 오냐 기다리고 우리 밀렸냐 또 오라고 막 그렇게 하실 정도로 네. 지역민들까지도 좀 만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세대를 소통하기 위해 그 하나의 그 과정이 요리인 거고 할머니는 이제 본인이 잘하는 요리를 청년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셨고 청년들은 그 과정에서 할머니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 요리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는 모습에 대해서 좀 많이 감동받고 위로와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할머니에게 처음에는 말도 안 했던 친구가 마지막 날에는 손잡고 막 얘기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지역에도 굳이 일자리가 많아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좀 따뜻한 프로그램이 있어요라고 하면 조금 청년들도 이 지역에 가면 좀 내가 위로와 위안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경남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는 분이 여기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경남 청년센터의 박정희 센터장님. 그 센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경남 청년들의 삶의 질이 수직 상승했습니까? 네, 수직 상승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딱 12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점차 이제 나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청년센터가 이제 2019년에 개소를 했거든요. 이제 약 4년 차에 좀 접어들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니즈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수의 그런 청년들을 봤었거든요. 내가 이 지역 사회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이러한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바로 이제 청년센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러한 뭔가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진 않지만 내가 이걸 뭔가 배워가지고 이 사회에 써먹고 싶다. 이런 역량 강화에 대한 어떤 수요도 저희 청년센터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간에는 이제 또 저희 공간의 자랑인 이제 그 공유 주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방에서 심지어 이제 베이킹 장비까지 이렇게 다 완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뭔가 간단하게 뭔가를 만들어 먹으면서 네트워킹을 이제 하고 싶다는 청년들에게 또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좀 그러한 점에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어떤 청년들을 좀 만족시켜주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추가적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그러면 청년들이 좀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눈으로 좀 지켜봐야 되잖아요. 이제 동아리 사업에 선정되어서 이제 100만 원을 받았던 음악인 동아리가 있었어요. 단순하게 음악을 하는 청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이 이제 뭔가 창업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어서 이 지역과 음악과 또 음악인들이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 이듬해에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또 창업을 하고 올해는 지금 9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10몇 억이 이제 넘은 이제 그런 또 기업으로
기업인으로 이제 네. 성장한 그런 케이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네. 한번 전국에 있는 청년분들께 자랑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아 박수. 네, 박수 좋습니다. 박수 좋은데 아니 이분은 제가 질문 하나 드렸는데 지금 혼자 자랑을 예, 제가 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네. 시간 제한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 박정희 센터장님은 예. 이 경남 청년센터에 오면 이런 혜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예. 자랑을 하실 시간을 드릴 텐데 예. 60초만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렇게 조금 더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예. 한번 60초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예. 준비 시작. 네, 일단 청년센터에 오면 가장 또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렇게 전국 최고 수준의 외모를 가진 그런 좀 센터장을 바로 이렇게 직관할 수 있다는 점, 네, 그 점이 이제 굉장히 좀 메리트가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수요를 100%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최대한 그런 청년의 입장에 서서 이제 이야기들을 대변하려고 노력하고 뭔가를 더 이게 주고 싶어서 이제 안달이 났다는 점에서 이게 또 두 번째 또 그런 좀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경남 청년센터는 이제 18개 시군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8개 시군이 가진 그런 다양한 매력들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굉장히 앞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대감, 그게 또 경남 청년센터가 가진 그런 매력이 아닐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이제 6월달에 좀 남해 센터와 이제 그런 협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남해하면 네, 그런 남해 센터와 협업까지 그런 60초가 지났습니다. 그런 점이 궁금하시면 이제 저희 또 청년센터 네.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야, 네. 아니 경남 청년센터 혜택에 대해 자랑을 하라고 했더니 본인 자랑을 그렇게. 근데 그 저기 이제 검증이 된 겁니까? 센터장들 중에 가장 외모가 좋다는. 네, 실제로 작년에 네. 이제 전국에 있는 센터장 분들과 모여서 또 직원분들의 어떤 인기 투표에서 오. 좀 객관적인 수치로 좀 1등을 아. 한 그런 또 또 박수. 박수 한번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 우리 사무총장님 거의 엄마의 마음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너무 후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남 청년센터까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경남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우리 윤민영 대표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용하고 저희 그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에 저희 입주 기업으로 있는데 저희는 이제 지역에 있는 IP들을 활용해서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이제 팀원들하고 같이 했던 팀원들을 얘기했던 게 김해 장류 드림이 목표였습니다. 김해 장류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전 세계에 뻗쳐나갈 수 있는 뭔가를 해보자. 또 이제 경남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에 들어와서 이제 저희가 또 정부 지원 사업들을 받으면서 이제 저희가 제도약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전엔 행사 기획 업체였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한번 좌절되기도 한번 해보고 요번에는 이제 10월 달에는 또 김해에 있는 관광지인 가야 테마파크에 저희가 제작한 게임과 콘텐츠를 가지고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들과 함께 어떤 직업을 구하는 취직이 아니라 지금 거의 창직에 가까운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서 청년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창업하고 이제 일자리 기준에서 본다면 저는 항상 좀 건의드리는 게 이제 약간의 피라미드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수평 관계의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유니콘 기업들이 있다든지 그 위에 이제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돈이나 물질적이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에 이제 그런 분들의 네트워크가 같이 형성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준용 대표님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지금 보면 청년 진해 기획단을 운영하면서요, 청소년 마을학교, 도시재생, 청년 정책 제안 활동, 청년 관련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다양한 또 정책 제안까지 하고 계시는데 지금 대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런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까?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 듣는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좀 이야기를 하면은 군대에 있을 때로 잠깐 예.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군종병이었던 친구를 따라서 이제 천주교 성당에 한번 가봤던 적이 있습니다. 아, 초코빵 먹으러. 예, 그렇죠. 초코빵도 먹어야 되고 음료수도 또 그날 나오는 날이었어가지고 놓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신부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음이 그냥 온 게 아니고 다 사명이 있으니까 이 젊음을 준 건데 젊었을 때 좀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그 말이 저한테 이제 박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젊었을 때 청소년과 청년들이 보다 이 지역 사회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사회 봉사를 해보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청년 진해 기획단이 탄생을 한 건데 청년 진해 기획단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사실 지금 우리 지역 사회에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생각하냐면요. 청소년과 청년의 관계가 분절돼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과 청년 사이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청소년들이 무조건 인수어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는 가장 주된 요인은 뭐냐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어쨌든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아이돌 또는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 어떤 업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우상들을 너무나 빠른 시일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동네에 잘된 사람이 있으면은 나도 이 사람처럼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 나도 이 사람처럼 저런 일을 해서 성공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청년들이 사실 청소년들에 대해서 전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청소년들도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궁금해도 사실 만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좀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결국에는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그래서 청년들이 청소년들에게 직접 그 경험을 들려주고 청소년들이 하는 프로그램이나 동아리에 직접 활동 지원을 나가면서 서로 멘토와 멘티 역할로서 지역에서 다양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보통 이 청년들과 장년층이 단절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청소년과 청년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청소년 마을 학교도 생긴 거네요. 네. 예, 마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도 안 보고 수행평가 위주로 본인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학교 밖에서 찾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저희가 이제 그 진로 체험 활동 때 멘토로 참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말에 방과후 아카데미로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뭔가 새로운 독특한 교양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교양 교육도 제공해주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한 축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유학년제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을 즐길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알리는 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진해 기획단과 함께 하고 있는 청년들은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회원 수는 한 250명, 300명을 사실 자랑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친구들은 뭐 이제 한 7, 80명 정도 각 분과별로 나눠져 가지고 되게 네. 일사불란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청년분들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굉장히 의지도 충만하고 실행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정책에서 좋은 정책들이 좀 바탕이 되고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청년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최윤정 사무관이 직접 설명을 해주십시오. 실제로 청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경남을 떠나는 이유 중에 또 중요한 이유가 문화 여가 생활을 좀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꿀잼 경남을 바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상징적으로 지금 그 도민의 집을 도민을 위한 문화 복합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청년들이 거기서 전시도 하고 뭐 버스킹도 하고 또 네트워킹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뭐 서울의 뭐 홍대나 이태원처럼 좀 젊음의 거리를 좀 조성해서 굳이 그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더라도 경남에서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이 막 취업 준비도 하고 하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런 뭐 취직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청년 마을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박세훈 대표님들 같은 그런 분들, 그런 선배들을 하고 이제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연결해서 대학에서 부족한 그런 교육들을 해나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이번 경남 청년 정책의 핵심은 그 더 좋은 일자리, 그다음에 주거, 문화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서 좀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경남으로 만들어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